자, 어제 제가 영장 기각이라고 이렇게 뜨길래 그게 이제 드루킹 보좌관 영장 기각인 줄 알았어요. 일부 기각. 영장이 다양한데. 그런데 보좌관 영장도 기각됐고 김경수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되었답니다. 이제 경찰이 빠니까 검찰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다가 이 사태 돌아가는 게 이게 수습이 되는 쪽으로 돌아간다 싶으니까 검찰이 이제 뒤늦게 뛰어들어 가지고 정권을 향해서 개같은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견 두 마리가 검경, 한 신문 사설에도 중견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창피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검찰과 경찰이 이 정권의 비리를 은폐하는 구도에 앞장서서 제가 충성을 바치겠다. 아니, 내가 더 충성을 잘할 수 있다고 충성 경쟁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정말 역겨운데요. 자, 지금 이 영장 기각이 동시에 김경수 보좌관 영장과 김경수 영장이 거의 기각이 이루어졌어요. 김경수 보좌관 한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24일 날 검찰이 일부를 이렇게 반려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격분을 해서 검찰 측의 책임이다라고 했고, 검찰은 또 경찰에 반박을 하고 또 경찰이 검찰에 재반박을 하고 저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서울지방청은 경찰이 영장 신청 시에 범죄 사실과 소명 사실을 부실하게 작성해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검찰의 말은 사실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24일 김경수의 통화 내역 조회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그래서 둘이가 하도 티격태격을 하는데 이 티격태격하는 것도 국민들을 헷갈리게 해가 둘이가 같이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왜 영장을 갖고 둘이가 티격태격을 하냐. 도대체 영장이 김경수 보좌관 거냐 김경수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24일 날 신청한 영장과 영장 중에서 지금 기각된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요. 자, 경찰이 보좌관 금융계좌 통화 내역 그리고 자택 휴대전화 김경수 의원회관 내 사무실 그리고 김경수 지역구 사무실이 포함된 영장 신청을 했어요. 자, 보좌관은 의원회관의 의원 사무실이나 지역구 사무실도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보좌관의 통화 내역 압수수색 영장만 들어주고 나머지는 다 반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거기서 어떤 영장을 이렇게 수용하고 어떤 영장을 반려했는가를 이게 보안 상황인데 그걸 경찰이 다 까발리냐고 서로 이렇게 지금 욕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이 부실하게 영장을 작성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찰은 수사 보고를 해서 다 세세하게 했는데 검찰이 이걸 기각시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두 기관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싸움을 하면서 결국은 그걸 갖고 김경수 보좌관과 김경수 문제에서 또 감정 대립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양쪽 다
수사를 하기 싫은 걸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다가 검찰이 한마디로 영장을 기각할 거라고 보고 서거머니 집어넣은 것 같고, 검찰은 또 경찰 내용이 부실하다면서 자신들은 청와대의 뜻을 읽어서 충성을 더 바친다고 영장을 기각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둘이 하도 혼란스럽게 싸우니까 사람들은 김경수 한보좌관만 가지고 각종 영장이 기각됐는 줄 알았습니다. 저같이 뉴스에 빠꼼한 사람도 그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근데 또 보니까 김경수의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김경수 핑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도대체 김경수한테는 언제 어떻게 무슨 영장을 신청했고 또 보좌관한테는 무슨 영장을 신청했고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서 기각됐는데 사유가 뭐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김경수 보좌관 영장과 김경수 영장을 서로 뒤섞어 놓고 서로 싸움질을 정신없이 하고 있어요. 24일 날 했니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근데 지금 27일 오늘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어제 터졌어요. 자, 그러면 이 싸움을 하는 것도 제가 보았을 때 국민들한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헷갈리게 해가지고 검찰이 잘못했냐 경찰이 잘못했냐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한쪽에 욕을 안 먹게 하려고 서로 짜고 치는 프로레슬링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24일 날 김경수에 대한 통신하고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고 또 같은 날 김경수 한보좌관에 대해서도 통신 계좌뿐만 아니라 어원 사무실 그리고 지역구 사무실까지 포함한 또 자택까지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기각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진 거는 두 건 중에 김경수 보좌관에 대한 통신과 계좌 압수수색만 두 건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서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서 했니, 안 그러면 이런 사실을 공개했니,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이 둘은 한마디로 경찰은 경찰대로 제때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았고 자료 다 없어지도록 지켜보다가 뒤늦게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기자도 들고 가고 또라이도 들고 가고 전직 회원도 들고 가고 트럭에 실려 나르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도 감춰질 거 감춰지고 올릴 거 올리고 뺄 거 빼고 다 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자, 검찰은 경찰을 행동을 욕을 먹고 있으니까 핑계 삼아서 교묘하게 영장을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김경수와 정권을 봐주고는 어차피 욕먹는 경찰 너가 다 처먹으라 하고 지금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검찰은 성관이가 작년 5월에 대선 때 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에 대해서 신고해서 고발했을 때 그때도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드루킹 일당에 제한된 계좌 4개만 들여다보고는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현재도 영장 신청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경찰 영장 신청 내용만 보고 부실하게 기재를 했다고 그냥 깔아뭉개버렸습니다. 이 두 검경이요, 김경수 앞에만 가면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이런 영장 기각 사태를 지켜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아가리를 닥치고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주와 정의하고는 한참 거리가 먼 집단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노회찬 심상정이부터 접시물에 빠져서 그냥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창피하지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둘러대고 빠져나가고 그걸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의 영혼은요, 악마로 가득 차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김경수 보면서 은수미가 생각이 나는데요. 말로 온 김에 이 지금 노회찬, 김경수 이런 사람들과 은수미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정치권에서 진보 개혁적이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지금 쌩얼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은수미는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이 노동운동을 했고 산호맹 활동을 했지요. 산호맹이라면 한국의 좌파 중에서도 극좌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들어와가지고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출마를 했을 건데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16년 6월부터,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가 6월달 딱 떨어지니까 5월 말까지죠.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진 6월부터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자,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갔어요?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에 여성가족비서관을 했지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국회의원 떨어지고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 떨어지자마자부터 비서관으로 들어가던 딱 그 시기까지 이 개인 기사로 제보자를 갖다가 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사로 일하면서 월급 200만 원, 급여, 기름값 등 차량 유지비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 비용을 은수미가 타고 다녔지만은 다 된 사람은, 차부터 유지비, 월급까지를 댄 사람은 성남에 있는 한 기업이 냈어요. 자, 이 기업은 뭐 동남아에 가서 무슨 사이트를 운영해 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성남에 기반을 둔 무역회사를 했고 샤오미라고 하는 중국 폰의 국내 공식 총판 회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대표가 성남을 기반한 폭력 조직인 국제 엠파의 간부 이모 씨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40억을 탈세한 혐의를 받아서 작년부터 도망을 다니다가 지난해 12월 검찰에 붙잡혀서 구치소에 수감됐고, 그리고 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4월 18일 일당 16명을 도박장 개설 조세 포탈로 재판에 넘겼고, 이 씨가 도피를 시작한 2017년 1월이 월급이 끊긴 2012년 12월과 이렇게 딱 매치가 된다.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1월달 월급부터가 12월달, 1월달 월급부터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조폭 이 씨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담당한 경찰도 매수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씨는 경찰 강력팀장에게 3,700만 원의 뇌물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최 씨가 폭로한 내용은 이렇게 차를 운전해 줬는데 12월부터 월급이 끊겼다.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그 차는 조폭이 대줬다고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 5월 청와대 들어가기 직전까지 백수가 된 은수미를 이렇게 운전을 해줬는데 월급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만 받고 그 돈을 기업은행 계좌로 넣어주던 조폭이 구속된 뒤로는 이렇게 이제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은수미의 수행 기사를 했다고 확인서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조폭이 하는 회사는 왜 지원을 해줬냐? 이 조폭 이 씨는 2015년 말부터 은수미에 대해 지지를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수미가 비례대표를 하다가
2016년 4월에 중원에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었고 이제 배지를 지역으로 달아야 되니까 2012년 12월 30일 사업가 2명과 함께 은수미 사무실을 찾아서 회동을 했고 지지 의사를 밝혔고 은수미는 물론 그때 만난 뒤로 만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으로는 은수미가 이 북콘서트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이 코마라는 회사가 행사에 의전을 지원했다라는 문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고 보좌관이 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요. 민주당의 다른 예비 후보가 이 유착 관계에 대해서 23일 날 성남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대요. 그런데 이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이 지광근이라는 사람인데 지광근과 가족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해유와 협박을 유무선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자기 우체통을 뒤지는 세력까지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장 예비 후보가 이런 폭로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폭로를 한 이유는 은수미 기사로 일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의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 물론 누군가 사주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진실은 봐야 되겠지만 그걸 떠나서 의도야 어쨌든 이 사람이 조폭 회사가 돈을 대어서 은수미 기사로 일하고 월급의 상당 부분은 못 받은 것은 분명하고 은수미는 조폭한테서 차와 기사를 제공받았다라는 것은 기름값까지 제공받았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한마디로 지역 토호 조폭과 가장 진보적인 어원이 유착한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은수미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 기사가 차를 가져와서 자기를 도운 걸로 알고 있다. 특정 회사가 급여를 준 걸 모르고 있다. 이래 말을 합니다. 드루킹만큼 황당하지 않습니까? 드루킹 이야기를 하다가 샜는데요. 이 이야기를 여기에 붙여서 하는 이유는 경찰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경찰에 뇌물을 준 조폭을 수사하다가 이 사람이 등장이 됐고 이 사람도 가서 조사를 받았을 건데 은수미 이야기가 나왔을 건데 지금까지 경찰은 덮고 있고 상대 후보와 기사의 폭로에 의해서 이게 알려진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경찰이 경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개같이 충성을 하고 정권이 끝날 때쯤 되면 아주 냉정하게 배신을 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의 행태 아닙니까? 자, 이래도 제가 노회찬이한테 묻습니다. 심상정이한테 묻습니다. 이래도 이게 특검거리가 아닙니까? 경찰 출신 표창원이한테 묻습니다. 이래도 이게 수사거리가 아닙니까? 당신들 그리 살면 안 됩니다.